평범해 보이는 이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일 아침 7시 할머니는 큰 가방을 메고 어디론가 사라지십니다. 무려 12시간 동안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가 돌아오실 때마다 가방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일까요? 딸인 미영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순덕 할머니, 73세. 미영 씨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할머니의 옷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병원 냄새 같기도 하고 소독약 냄새 같기도 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물어봐도 할머니는 그냥 나들이라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방에서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가 가득 든 봉지를 발견한 거예요. 왜 이런 걸 숨겨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톱 밑에는 항상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만지고 오신 것처럼 말이죠. 미영 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 씨는 할머니의 가방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금 50만 원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이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셨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돈이 새 돈이 아니라 낡고 구겨진 돈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서 받은 돈 같았죠. 혹시 엄마가 무슨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요? 미영 씨는 할머니가 7번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가는 것도 목격했어요. 그곳은 평소 할머니가 가본 적 없는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는 할머니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밤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내일도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할머니는 항상 한숨을 쉬셨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누구와 무슨 약속을 하신 걸까요? 미영 씨는 할머니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매일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일에 연루되신 게 확실해 보였어요. 며칠 뒤 미영 씨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는데 옷에 빨간 얼룩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 할머니는 당황하시며 그냥 토마토 소스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얼룩은 토마토 소스와는 달라 보였어요. 더욱 무서운 것은 할머니의 표정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굉장히 지쳐 보이시고 심지어 손이 떨리고 계셨거든요. 혹시 엄마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요? 미영 씨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안전이 걱정되었거든요. 미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할머니를 추궁했습니다. 엄마,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에게 협박이라도 받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더욱 이상했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뭘 미안해 하세요? 물어봐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또 다시 비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절박해 보였어요. 네, 알겠어요. 내일 반드시 가겠어요. 미영 씨는
이제 정말 할머니를 따라가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그날 밤 미영 씨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정말 이상해요. 혹시 사기단에 걸려드신 건 아닐까요? 남편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어르신을 이용해서 범죄에 연루시킨 건 아닐까요? 요즘 뉴스에서 어르신들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미영 씨는 할머니가 혹시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당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내일은 꼭 따라가서 진실을 밝혀내야겠어요. 할머니를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잠을 이루지 못한 미영 씨는 다음 날을 기다리며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미영 씨는 할머니보다 먼저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 숨어 있었어요. 오전 7시 할머니가 나타나셨는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더 큰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그 가방에서는 또 다른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니 7번 버스에 올라타셨습니다. 미영 씨도 조심스럽게 따라 탔어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가방을 꼭 끌어안고 계셨어요. 저 가방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1시간 30분 정도 지나자 할머니가 내리셨어요. 미영 씨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내린 곳은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주변에는 낡은 건물들만 있었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이런 곳에서 뭘 하시는 거지? 할머니는 골목길로 들어가셨고 미영 씨는 들키지 않으려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들어간 건물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상한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 건물 앞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엄마가 조직폭력배들과 연관되신 건 아니겠죠? 미영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할머니를 구하러 들어가야 할까요? 미영 씨는 건물 주변을 돌아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그 건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큰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들어가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미영 씨는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건물이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동네 사람들도 그 건물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 씨는 정말 할머니가 위험에 빠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있던 경비원이 어디서 왔느냐고 삿대질을 하면서 막았어요. 저는 김순덕 할머니의 딸인데요. 그러자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순덕 할머니 딸이세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경비원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덕 할머니 딸이 왔다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비원은 미영 씨를 안내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미영 씨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갖가지 상상을 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무슨 일에 연루되어서 가족까지 위험해진 건 아닐까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신음 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 소리 같기도 했어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바로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미영 씨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미영 씨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할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미영 씨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다리에 주사를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각종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가 의사라도 되신 건가요? 다른 방들도 살펴보니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치료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 젊은 남자들이었고 몸 여기저기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미영 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할머니가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그때 누군가가 미영 씨의 어깨를 툭 쳤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김순덕 할머니의 딸이에요.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아, 순덕 할머니 따님이시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영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할머니가 당신을 살렸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자는 미영 씨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곳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노숙자, 치료받을 돈이 없는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간호사 역할을 해주세요. 3년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미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던 거네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천사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우리를 가족처럼 돌봐주시거든요. 그제야 미영 씨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왜 매일 여기 오시는지, 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아,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할머니셨어요. 엄마. 저는. 미영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결국 들켰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그리고 할머니는 미영 씨를 더 안쪽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서 미영 씨가 본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미영 씨에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됐지.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봉사하려고 왔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치료받을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간호사였던 경험을 살려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었어. 그래서 매일 이곳에 와서 이분들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미영 씨는 할머니의 숨겨진 희생을 알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 왜 저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영 씨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너희들이 걱정할까 봐서.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니. 할머니는 이곳이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적인 곳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치료소 같은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었어. 미영 씨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따님,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모두 살아있는 거예요. 미영 씨는 이제야 할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미영 씨는 할머니의 일을 가족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걱정했지만 할머니가 하시는 일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온 가족이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때로는 함께 이곳을 찾아와서 도움을 주기도 해요.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이곳을 찾으십니다. 이제 76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활기차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나를 더 살아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벌써 수백 명이 넘는다고 해요. 정말 현대판 의인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운 일에 연루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숭고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73세의 나이에도 매일 2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서 생명을 구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의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믿고 응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